60일선이 200일선을 이제 곧 골든크로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강력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는 쌍봉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우 강력한 매도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영상을 올린 날짜 7월 13일 이후로 그때 당시 가격이 130불 가량이었는데 현재 103불까지 내려왔었죠. 오늘 장에서는 거의 7%가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 지지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이 가격대가 바로 100불 초반대였습니다. 100불 초반. 근데 AMD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AMD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에서 7%가 뛰었습니다. 장외에서.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100불 초반대까지 말씀드렸던 지지선 위치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 장외에서 5%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쌍봉이 나타났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이 높아진 상태로 오늘 거의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7%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락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AMD가 일단 꺼져가는 나스닥에 불씨를 한번 살렸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스닥에 불씨를 한번 살렸다라고 보면 되겠으며, 자, 이것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구글 실적 발표에서 AI 수익성이 우려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AI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은 못 벌고 있네? 그렇다면 AI 지금 거품 아니야? 거품론이 생기면서 다른 주식에까지, 그리고 나스닥에까지 기술주로, 그리고 AI주에까지 영향이 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은 한숨 돌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날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페드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7월 31일 미국 시간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베팅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은 어떤 상태를 지금 예측하고 있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bp인데 내일 날짜에서 동결로 나올 확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9월달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냐?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25bp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90 몇 %였거든요. 근데 조금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야, 아니야, 25bp가 아니고 50bp까지도 한 번에 낮출 수도 있어 라는 지금 이런 시장의 베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11월 달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인하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475에서 500까지 낮춰질 수 있는, 11월 달까지는 475에서 500 사이인 50bp가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이걸로 봤을 때 내일은 동결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동결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항상 그랬듯이 기자회견 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어딘가에서 지금 위치했는데, 페드에서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트가 M2 머니 서플라이 차트이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이긴 한데, 과거로부터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타났었다. 근데 코로나 때 예외적으로 통화량이 줄다가 지금 다시 통화량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데 9월달쯤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켜주면 시장에 그만큼 통화량을 늘려줌으로써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골디락스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경기 침체는 오지만 약하게 오면서 시장에서는 돈을 뿌려줌으로써 경기를 부양해준다. 이것은 뭐죠? 골디락스에 한 조건이다. 예, 골디락스에 한 조건이면서, 자, 이렇게 되면 노랜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노랜딩.
이런 지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급하게 올랐었던 만큼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으며, 자, 조정일지 아니면 이것이 하락장으로 갈지는 퍼센트 정도 가까이 빠졌거든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나오는 지표들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일단 한번 반등할 때가 됐다. 이만큼 하락 추세선은 하락 조정파를 나타냈으면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서 보면은 일단 반등이 5%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주봉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이때 높게 나타났었죠. 전주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장대 음봉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대 음봉의 중심선가를 돌파하는 질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 가격대 중간이 대략 120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불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이 가격을 뚫어낼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AI 붐을 향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불씨를 살려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120불을 돌파를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테슬라, 자, 일봉이고요. 일봉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 계속 아래로 위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얼마 전에 가게 뚫었었잖아요. 그 적게 5%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뚫었으나 오늘 대략 4%가량이 빠지면서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테슬라도 같이 빠졌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리콜이 120만 대가 해당되는 게 지금 나타났다 라는 뉴스로 인해서 뉴스의 팔자가 나타나면서 4%가 빠진 모양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했단 말이죠. 이 하락 트렌드 위에서 했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며,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지지선 테스트를 했다. 뉴스는 일종의 나중에 끼워 맞추기고요. 차트가 움직인 모양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지지선 테스트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계속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음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악성 매물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며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자, 지금 테슬라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호재거리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자, 이 호재거리가 쌓여 있으면서 로보택시가 8월에서 10월로 밀렸죠. 자, 근데 지금 FSD 버전 12.5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점점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5.1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FSD 12.5.1까지 온 상태를 보면은 후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다.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후기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정말 현실화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가 10월 10일로 미뤄졌다. 미룰 것 같았으면은 안 될 것 같으면 한참 미뤄지 2달 겨우 차이거든요.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로보택시 미뤄진 기간이. 그렇다면은 자신 있다는 거죠. 로보택시가 10월 10일 날 발표되고 나면 테슬라 주가 떡상 간다고 봅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자, 미주에서 쓰는 지금 FSD는 거의 완성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면 규제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가 요게 문제예요, 지금. 예? 규제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가 결국에는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풀릴 문제인데 시간적으로 언제 풀리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풀리면서 일단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 안에서 FSD가 풀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중국도 지금 FSD가 라이센싱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레거시. 자, 이미 기존 레거시에서 전기차를 앞으로 라이센싱을 가장 누가 먼저 넘길 것인가? 라이센싱을 언제 누가 가장 테슬라에게 넘길 것인가? 맡길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미 기존 레거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포드에 관련된 재무제표만 보다 하더라도 이미 전기차는 망한 사업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미 격차가 너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SD의 기술 발전이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너무너무 빠릅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미 업계 1위예요. 이미 업계 1위인데, 이미 업계 1위지만 거시경제에 의해서 자, 지금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전기차로 이렇게 수익 내는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곧 폭등이 나올 것이다. 폭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60일선이 200일선을 이제 곧 골든크로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격이 얼마 벌어져 있냐? 한 2%밖에 안 됩니다. 2%를 넘어서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인데,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저는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다시 300불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다. 기존 전 고점 부분이었던 300불 다시 돌파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먼저 넘어서야 됩니다. 250불. 자, 250불 일단 먼저 이 갭을, 이만큼 있었던 갭을 채우러 올라갈 거예요. 일단 이만큼 갭을 채우러 올라간다. 가격이 246불이네요. 246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지금 테슬라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 RSI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위스가 많이 내려왔죠. 그동안 하락과 조정을 겪어가면서 볼린저 밴드도 이제 다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만간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며, 테슬라 여전히 계속 들고 갈만 하다. 트레이딩으로도 그렇고 장기 투자로도 그렇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구간만 뚫지 않는다면, 하방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하락 트렌드 선을 하방 돌파하지 않는 한 계속 홀드한다. 계속 들고 간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 선을 하방 돌파가 나온다.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